안녕하세요. 교육 철학 및 교육사 수업을 맡은 강영순입니다. 오늘은 삼국시기, 고려시기, 조선시기의 교육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기 교육제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이미 교육을 담당하는 관직인 박사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예컨대 백제의 박사인 왕이는 왕실 자제를 교육하였으며 이후 일본에 초빙되어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신라에서는 640년 선덕여왕 때 당나라의 유학생을 파견하여 체계적인 학문 교육을 시도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중국 한나라와 당나라의 유교 경전과 역사서 등이 중심이었고 말타기, 활쏘기 등 무예 중심의 신체 훈련 또한 중요한 교육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고구려에는 태학과 경당이라는 두 가지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태학은 고구려의 국립교육기관으로 372년 소수림왕이 세운 것입니다. 주로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교 경전과 정치도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당은 지방에 설치된 청소년용 교육기관으로 평민 자제들이 활쏘기 같은 무예와 기초 학문을 배웠습니다. 태학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학이라는 이름은 중국 고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특히 서안의 한무제가 태학을 설치한 것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태학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태학도 정치활동, 제사의식, 학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기능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태학과 명당은 서로 분리된 시설이 아니라 교육과 제례, 행정 기능이 동시에 수행되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명칭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오제시대에는 성균, 하나라에서는 서, 상나라에서는 학, 주나라에서는 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구려의 태학은 국가가 세운 첫 공식 교육기관으로 중국의 전통 교육 제도를 계승한 것입니다. 경당은 평민 청소년의 인격과 무예 수련을 위한 실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신라의 화랑도 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화랑도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반관, 반민 성격의 청년 교육 조직이었습니다. 진흥왕 시기 국토 확장과 외침의 위협 속에서 무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화랑도는 화랑이라는 청년 장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사 집단으로 단체 생활을 통해 도덕을 닦고 무술을 연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군사적 지도층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화랑도의 교육 이념은 유, 불, 도 융합의 풍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랑도의 기본 정신은 풍류이며 이는 유, 불, 도 사상이 통합된 종합적 인격 수양 이념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보입니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서는 나라에 충성하니 공자의 가르침이다. 유교 억지로 시키지 않고 말없이 가르치니 노자의 가르침이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니 석가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유교 사상이 화랑도의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기본 도덕 덕목으로 오륜, 즉 인, 의, 예, 지, 신을 중시하였습니다. 화랑도의 교육 내용은 고대 중국 주나라의 유계 전통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는 사회적 규범, 예법, 예절 교육입니다. 악은 음악, 예술 교육입니다. 사는 활쏘기 교육입니다. 어는 술에 몰기, 서는 문자 학습과 역사, 수는 수학과 천문학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신체 단련, 정서 수양, 학문 교양을 균형 있게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고대 사회에서 농업과 연결된 천문학 지식 또한 실용적 학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한민족은 단궁이라는 좋은 활을 만들었고 많은 명궁의 신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활쏘기의 교육사적 의미는 첫째, 사냥과 전쟁 도구이고 둘째, 심신수련 방법이며 셋째, 건전한 놀이와 운동을 위한 교육적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심신수련의 방법은 활을 쏠 때의 태도 및 마음가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기의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시기에는 국가에서 설립한 관학이 있고 민간에서 설립한 사학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학의 설립과 국자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자감의 교육 제도적 성격은 국가 주도의 최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고려는 성종 11년에 송나라 제도를 본떠 국립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관학이었습니다. 국자감은 경학 중심의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실용학문 중심의 율학, 서학, 산학으로 구성된 육학체계를 갖추었으며 입학 자격은 신분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고위층 자제는 경학기관에, 서민층 자제는 실용학문기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교적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자감 내에 문묘를 설치하였고 충선왕대에는 성균관으로 계칭되었으면 조선시대에 이 명칭이 정착되었습니다. 국자감의 교육 이념은 유교 중심의 경학 교육입니다. 국자감의 교육 이념은 성리학 이전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학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은 육아 경전의 이해와 암송, 문자 교육을 통한 인격 도야, 성현 제례와 도덕 윤리 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신분제와 연계되어 고위층 자제만이 본격적인 경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신분에 따른 경학 공부와 실용학문 이원화입니다. 국자감의 교육 내용은 신분에 따라 차별화되었습니다. 고위층 자제가 입학하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에서는 유교 경전 중심의 9년 과정이 운영되었고 서민층 자제가 입학하는 율학, 서학, 산학에서는 율령, 역사, 수학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배층에는 이념 교육, 서민층에는 실용 교육을 제공한 신분적 이원 체계를 반영합니다. 향교라는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의 제도적 성격은 지방 교육을 위한 관립학교라는 점입니다. 향교는 고려시대 지방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으로 중앙의 국자감보다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지방관학입니다. 987년 권학관 제도로 시작되어 1127년 인종대의 9년 단위 설치가 제도화되었습니다. 초기에 중앙에서 박사를 파견했으나 이후 지방관리가 교관을 겸임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와 인적 자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교의 교육 내용은 과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경학 교육입니다. 향교는 국자감과 유사한 경학 중심 교육을 지향했으나 교관 부족 등으로 과목 수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핵심 목적은 과거 시험 대비였으며 제술은 문장 작법, 명경은 경전 학습, 구경은 일부만 교육, 잡학은 실용 과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향교는 유교 경전과 실용학문을 병행하며 지방 인재 양성을 위한 실용적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학당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당의 제도적 성격은 서민을 위한 도시형 교육기관입니다. 학당은 고려시대 국가가 설립한 관악으로 서민 자제들을 위한 실용교육기관이었습니다. 국자감이나 향교와 달리 문묘 없이 실용지식 중심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1261년 원종은 동서학당 설치와 오부학당 체제를 명했고 1390년 정몽주의 제안으로 남부북 부중부 학당이 추가되어 사부학당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학당의 교육 기능은 국자감 대비 실용교육입니다. 학당은 국자감 진학이 어려운 서민층 자제를 위한 도시형 교육기관으로 기초교육과 과거시험 준비를 담당하였습니다. 문묘는 없었지만 유교 경전과 글쓰기 교육을 통해 성균관 진학이나 과거 응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관악의 대중화와 교육 기회 확대를 상징하는 제도였습니다. 고려 시기에 설치한 사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도의 제도적 성격은 국립교육이 쇠퇴해지면서 생겨난 민간이 주도한 사설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고려 중기 이후 국립교육의 쇠퇴와 과거제 수요 증가로 인해 개경에는 12도 12개 사립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12도는 국자감에 필적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고 과거 시험 준비와 유학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1053년 최충이 설립한 문헌공도이며 다른 사학들도 유학을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도의 교육 내용은 유교 경전과 역사 중심의 고등과정입니다. 문헌공도를 비롯한 12도에서는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교육하였습니다. 유가의 구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악경, 춘추, 논어, 효경, 소학이고 중국 역사서 3종은 사기, 한서, 후한서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경전 해석 능력, 문장 작성 능력, 역사적 교양을 종합적으로 양성합니다. 이는 고려시대 과거 시험의 과목들과 직결되었습니다. 12도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사대부층 학문 수련과 신진 엘리트 양성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습니다. 고려 시기 사설 교육기관인 서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당의 제도적 성격은 민간 주도의 기초교육기관입니다. 서당은 고려시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기초교육기관으로 관악이나 고등사학에 진학하기 전문 해력과 육아 경전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고구려의 경당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으며 국가의 통제나 재정 지원 없이 지역 자율 운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당은 조직된 제도보다는 소규모 공부 모임에서 출발하여 점차 정착되었으며 1124년 송나라 사신 서궁이 기록한 고려도경에는 민간 자제가 육아 경서를 학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한 1003년 목종의 교서에는 태조 때부터 천인의 자제들이 책보를 끼고 스승을 따라 배운다는 표현이 있어 신분을 초월한 기초교육 열기를 보여줍니다. 서당의 교육 기능은 학당, 향교, 사학에 진입하기 이전의 기초교육입니다. 서당은 학당, 향교, 12도 진학 전 단계의 전초 교육기관으로 문자 교육, 유교 경전, 윤리 이해 등 기초 능력을 길렀습니다. 문묘나 제도적 커리큘럼은 없었지만 개인의 교육 욕구를 수용하고 신분을 초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평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승되며
관학 중심 체제를 보완하는 자율적 교육 생태계로 기능하였습니다. 조선 시기의 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시기는 518년간 이씨가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왕조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무신으로 왜구를 물리쳐 공을 세웠는데 1388년 위화도로부터 회군하여 고려를 멸망시키고 92년 조선 왕조를 세웠습니다. 조선 시기에 설치한 관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이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을 도입한 이후 조선 초기부터 성리학을 바탕으로 교육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은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은 한국의 옛 대학으로 그 명칭입니다. 공민왕 때는 국자감이라 부르다가 고려 충선왕 때 성균관이라 하였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 이전까지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성균은 주례의 대사학에 나오는 용어로 음악의 조화를 말합니다. 조화의 원리를 인간 형성의 지향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성균관은 국학, 태학, 국자감, 반궁, 현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반궁은 절반은 물이 흐르는 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균관의 터는 반드시 물이 둘러 흐르는 곳을 택하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대개 동쪽에서 서쪽의 문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북쪽엔 물이 없으므로 반궁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건물로는 문묘 대성전과 명륜당, 그리고 도서관에 해당하는 존경각, 선현들을 모신 사당인 개성사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리청, 포주, 식당 등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묘의 제사 석전은 학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내던 유교 의례입니다. 후한의 명제는 주공을 선성 공자를 선사로 모시고 공자의 고택에서 석전을 올렸습니다. 성균관의 정원은 200명이었고 입학 자격은 소과 생원진사시 합격자들입니다. 부족한 정원은 사학에서 충원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사서오경과 역사서입니다. 사서는 주자의 해석서를 읽었습니다.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나 불교, 제자백가의 서적들은 모두 배제되고 성리학 관련 교재만 허용하였습니다. 소과 합격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출석하면 원점을 찍어주는 형식으로 300개를 받으면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문묘제례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묘제례학은 문묘제례에 쓰이는 음악입니다. 문묘악, 문묘제향악, 석전악, 응안지악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의 상고시대에 기원을 둔 것으로 고려 때 북송에서 들여왔고 지금도 성균관 대성전에서 봄가을 석전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8종의 아악기를 사용하여 팔음을 고루 사용하고 당악기나 향악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례 때 추는 춤을 일무라고 합니다. 일무는 무원의 수에 따라 8일무, 6일무, 4일무, 2일무가 있습니다. 현재 석전에서 추는 일무는 8일무로 64명이 춤을 춥니다. 이 일무는 중국 고대의 제도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학당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은 사부학당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사부학당은 고려 말에 설치한 오부학당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북학을 제외하고 동학, 서학, 남학, 중학 4개 학당을 말합니다. 성균관이 대학이고 4개의 학당은 소학에 해당됩니다. 성균관과 관련됩니다.
예컨대 사학의 교관은 성균관 교관이 겸직하거나 성균관의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학에서 충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학에는 문묘가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향교라는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는 지방학교입니다. 향교의 건물 구조는 성균관을 모방한 것으로 크기만 축소된 것입니다. 문묘와 학교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의 중앙은 대성전이고 양쪽은 동무와 서무가 있으며 학교의 중앙은 명륜당이고 양쪽에 동제와 서제가 있습니다. 향교의 교육 내용은 육아 경전의 강도, 시나 문장 짓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과거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 시기에 설치한 사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기 대표적인 사학은 서원과 서당입니다.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1543년에 세운 백운동 서원입니다. 이후 1550년 이황에 의해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수서원의 현판은 조선의 제13대 왕 명종의 어필입니다. 초기의 서원들은 과거 준비, 성리학 연구 및 수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서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설립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대체로 두 가지 경향성을 가집니다. 첫째, 당쟁이 격화됨으로써 자기 당파의 위상을 높이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그들이 존숭하는 유교의 성현이나 자기파 출신의 선현에 대한 제사 및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서원이 건립되었습니다. 둘째, 향촌 사회에서 양반들이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서원을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특정 가문의 후손들이 유명한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통해 자기 가문의 위세를 높인다거나 혹은 자기 문중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서 서원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대원군에 이르러 대대적인 서원 철폐가 이루어져 전국에 산재했던 697개의 서원 중 47개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서당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당은 초등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서당마다 규모와 수준이 달랐습니다. 주로 서민의 문자 교육과 마을의 도덕적 기풍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서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훈장 자영 서당입니다. 훈장 자신의 생계형 혹은 교육적 취미를 위해 설립한 서당으로 자신이 훈장을 맡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동령 서당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제 교육을 위해 설립한 서당으로 훈장은 초빙합니다. 세 번째는 유지조합 서당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자제 교육을 위해 조합을 만들고 설립한 서당입니다. 훈장은 초빙합니다. 네 번째는 마을조합 서당입니다. 마을의 구성원 전체가 조합을 만들고 설립한 서당으로 훈장은 초빙합니다. 서당의 운영은 훈장, 접장, 학동으로 구성합니다. 접장은 우수한 학동 중에서 성발하여 훈장이 모든 학생을 가르칠 수 없을 때 훈장을 대신하여 자신보다 뒤떨어지는 학동을 가르칩니다. 교과목은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소학, 사서, 삼경, 사기를 배웁니다. 춘추, 예기, 근사록을 배우는 곳은 드물었으며 글짓기도 5원과 7원 수준이었으며 작문 공부를 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교육 방법은 반복 학습 방법과 외우기 학습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서당 교육은 사학이나 향교와 같은 상급 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교육이었으며 기초 교육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휴식한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